내가 한국일보하고 조선일보를 둘 다 보는데 우리 엄마가 오늘 신문을 오랜만에 봤대. 원래 우리 엄마 안 보거든. 근데 꼭 봐도 조선일보를 봐가지고 잠깐만요. 자, 한국일보 일면 5.18 어루만진 눈물의 포옹. 문재인이 행사 중에 이제 그 유족 5.18 유족이 편지를 읽다가 울던 거를 이제 파격적으로 와서 끌어놨다. 파격적이라기보다 이제 원래 그거죠. 그 행사 일정이 없었는데 그랬다라는 거를 조명한 기념식 관련한 기사입니다. 자, 검찰 지도부 집단 공백 패닉. 검찰 지도부가 싹 갈려나가고 인사도 지금 뭔가 기수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검찰이 자기 목에 자기 대가리가 잘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석현 특사 깍듯이 예우한 트럼프. 이면입니다. 탄핵론의 특검 수사까지 위기의 트럼프 탄핵 관련 이야기인데, 요거는 뭐 조선일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뭐 그 사건 경관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분입니다. 3면입니다. 기념식에서 이런 감동은 처음 49분간 위로받았어요. 뭐 기념식 파격의 연속이라는 어떤 기사인데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의 풍경 관련 이야기입니다. 헬기 사격, 진압 작전 실상, 군 자료 공개가 규명의 관건이다. 5.18 진상 규명 관련해서 이제 정부 측 문건, 군 측 문건이죠. 군 측 문건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면입니다. 이면 기사고요. 뭐 뒤쪽 이야기는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보자. 3면입니다. 이영렬, 안택은 돈봉투 김영란법 1호 인지사건 될 듯. 이영렬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요. 안택은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새끼입니다. 뭐 똑똑한 새끼들이겠죠, 그죠? 속도 조절 나선 청와대 검찰개혁 신호탄 아니다. 돈봉투 출처 거론된 특수활동비 논란 확산.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라 그럴까, 영수증을 끊을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되게 이제 특별한 돈인데. 오면입니다. 청와대 사드 국회 비준 앞서 미국 의도 파악이 우선이다. 이해찬 만난 왕이 사드 걸림돌 적절한 조치를 문희상 만난 아베.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 진짜? 문희상한테 쫄았나? 6면입니다. 도넛 리스트. 한겨레 참 한국일보 기획기사죠. 포스코 KT는 쳐다보지도 마라. 정권 전리품 아니다. 사유화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10번째 마지막이네요. 블랙 화이트 리스트 만들지 마라. 문화가 죽는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한 이야기들이고, 내가 한국일보가 이렇게 뭔가 좀 호들갑 떠는 것 같아서 내가 싫어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내용은 나찰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일보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8번째 8면입니다. 카톡과 구멍난 양말로 의원 표심 사로잡은 우원식. 이 민주당 그 원내대표죠. 네, 원내대표 관련한 이야기고요. 자, 문재인 정권 성공 바란다. 안철수 5.18 기념식 참석. 자강론 뭉치는 바른정당. 내홍에 맥빠진 한국당. 자, 신면 김상조의 공정위 4대 그룹에 더 엄격히 법 집행하겠다. 자, 정규직 전환 대상은 누구까지? 인건비 부담은 풀어야 할 4가지 숙제. 공공부문에서 이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라고 문재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많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건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돈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충당할 수 있을까는 진짜로 형식적으로 정의는 지켜져야 된다라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한 끼씩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밥을 한 공기씩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다섯인데 밥이 네 공기밖에 없으면은 원칙적으로 밥 한 공기가 아니라 이제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그걸 정의롭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관련한 이야기 같습니다. 부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 경계 모호하고 정년 넘은 경비에는 형평성 논란, 기존 정규직과 임금 복지 갈등, 자회사 만들면 또 다른 간접 고용, 재정 부담, 공공요금 인상 우려, 신규 채용에 다소 영향 가능성, 비용 고려, 단계적 처우 개선 방침, 정규직과 큰 격차 되는 역풍 될 수도.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까지 편법으로 마구마구 써왔는데 이제는 그걸 정상으로 되돌려야 될 때가 왔거든요. 우리가 차가 한번 차를 타기 시작하면은 차가 없으면은 못 움직일 정도로 그게 불편하듯이 비정규직도 한번 진짜로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12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법원 박근혜가 특혜 지시 부당행위 첫 인정. 비선진료 5명 모두 유죄 선고. 자, 미용성형 시술 김영재 집유 3년. 뇌물 제공 인정 박채윤은 누구지? 징역 1년 실형이네요. 국민 대표기관 청문회에서 거짓말 자문위 정기양 1년형 법정 구속, 뭐 이런 식으로 박근혜의 잔당들이, 박근혜 영합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잡혀 들어가고 있네요. 촛불로 바뀐 정권은 우매한 민중의 민주주의다. 요거는 이제 구학서라는 신세계 그룹 고문 전 회장이죠. 전 회장이 이제 얘기한 말입니다. 자, 13면입니다. 문재인 공약대로 폐지되나 자사고 외고 올스톱, 이런 것도 있던데, 그 뭐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중학교의 일제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같은 것들이죠. 그걸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 기간제 교사는 사망보험금도 못 받게 차별, 세월호 유가족 손배소송. 교육청 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간제 교사가. 인권위 권고 이후에 뒤늦게 포함시켰다. 14면 굿바이 카페인 우울증, 아날로그 찾는 사람들.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거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카페인이랍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동자 의견 반영돼야 양대노총 노정 협의 제안. 노사정이 아니고 노정이구나 이제는. 자, 또 넘어가죠. 사실 지금 이번 정부의 그 기조가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한 기조가 앞으로 한 달쯤 있으면 다시 또 논란이 될 다음 연도죠. 2018년 최저임금 관련한 논의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16, 17면은 특별하게 제가 드릴 그런 얘기해줄 그런 건 없고요. 19면 경제면입니다. 100만 명 빚 완전 탕감 공약 기대 우려 교차.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100만 명 규모 소액 장기 연체 채권 완전 소각이라는 게, 이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가 경제 쪽으로 잘 아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자, 뒤쪽에 거는 G20에서 한중 정상회담 할 때 FTA 서비스 추가 협상 요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경제 문제를 잘 알았다면 내가 꼰대처럼 여기서 한 20분 정도 얘기하겠죠, 그죠? 오늘의 내 운세는 뜨거운 물을 조심해라. 오피니언 30면 빛탕감의 그늘. 이제 방금 아까 경제면 읽을 때 얘기했던 그 탕감,
빚, 그러니까 채권 소각 관련한 칼럼입니다.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뭐 글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 비탄감에 이제 그 비탄감이 항상 좋은 건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예. 허점, 허와 실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입니다. 독서는 언제나 악이다. 독서는 언제나 악이다. 자, 부제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사회 분위기 일변, 유쾌한 영부인 등 소통 능력 끌어올려 극성 지지자의 일탈이 찬물 끼얹어서야. 문재인 지지자들 관련한 이야기죠. 카네이션은 유죄, 김영란은 무죄. 요거는 스승의 날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뭐 기념일들이 좀 있었는데 김영란법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실제 사제간 정을 나누는 참뜻마저 태생을 문제삼아 시비걸 생각은 없다. 꽃 한 송이도 부담스러운 가난한 이웃 외면, 종이 조와 생화다발, 바구니 등 꽃조차 빈부가 갈리는 세태, 물질을 볼모로 교사 학생 사이에 부모가 끼어드는 행태, 한낱 한날 한시 집단적으로 강요된 존경이 옳은지 묻고 싶을 뿐이다. 사회부 차장이 쓴 글인데 원론적이긴 한데 괜찮은 글이네요. 자, 31면입니다. 또 터진 전기요금 공포탄. 예, 전기요금 관련한 얘기인데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있고 에어컨의 계절이 왔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의미 있는 기사일 겁니다. 칼럼일 겁니다. 예,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정보에 따르면 매년 3에서 6월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고 LNG 발전으로 대체하며 연간 4천억 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벌써부터 4천억 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냐며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보도가 쏟아진다. 그런데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 비중을 보면 산업 57%, 상업 그러니까 뭐 시장 21%, 가정 14%이다. 소비 비중만큼을 부담한다면 가정은 560억 원, 우리나라 가구당 1년에 2,930원을 더 내야 한다. 2,930원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일회용 방지 마스크 하나를 사도 식구 4명이면 4,000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게 큰 게 아니라는 거죠. 4,000원 그래서 엄청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가구당 이제 부담해야 될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그 뭐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전력 소비 비중에 따라서 이 4천억 원의 이제 누계를 감당하게 되면은 가정은 크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산업이 57%나 쓰고 있으면은 이 새끼들이 많이 내야 되는데 이 새끼들 지금 엄청 덜 내고 있다면서, 가정보다 싸게 전기를 쓰고 있다면서요. 이런 병신 같은 구조를 고치는 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겠죠. 이건 사실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 정부가 쓰레기라서 이거를 개선할 의지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쓰레기라서 여름만 지나면은 대가리 속에 뇌세포가 다 파괴돼가지고 이 얘기를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도 에어컨 좀 틀고 살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자, 사설입니다. 통합에 자리된 기념식 5.18은 5.18 정신 온전히 이어가야. 자, 재벌 해체 대신 발전 강조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돈봉투 만찬 감찰만으로 실체 규명할 수 있나? 감찰이 아니라 수사하라 그런 말이구나.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 브리핑은 이걸로 끝. 5.18 관련 얘기들도 있고 역시 이제 새 정부 관련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네요. 재밌습니다. 요즘 보는 게.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